네, 안녕하세요. 널스 남선생입니다. 오늘은 신체활동 지원 파트 중 하나인 체위 변경과 이동 돕기에 관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옆으로 눕히기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엉덩이를 뒤로 이동시켜줌. 나. 머리를 눕히고자 하는 쪽으로 돌려줌. 다. 팔을 가슴 위에 놓고 무릎을 세워줌. 라.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 눕혀줌. 자, 이 문제는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편마비 대상자라고 했고요. 옆으로 눕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고, 자, 우리 옆으로 눕는다. 이거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한자로? 측위라고 했었죠. 측위. 그래서 측위는 앞에서부터 꽤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식사 파트에서도 편마비 대상자 옆으로 누워서 식사하는 방법 있었었죠. 그래서 가나다라 순서를 먼저 볼게요. 가번을 보니까 엉덩이를 뒤로 이동시켜 준다고 돼 있고, 자, 이게 측위의 특징이었죠. 측위의 특징. 측위의 특징으로 엉덩이를 뒤로 빼줄수록 자세가 편해진다고 했습니다. 체위 파트에서. 자, 나 머리를 눕히고자 하는 쪽으로 돌려줌. 자, 머리가 먼저 돌아가는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 시선이 먼저 돌아가야 대상자가 불안감 없이 돌아 누울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우리 옆으로 눕히기의 정상 반응에서 시선이 먼저 이동하고 그 다음 머리, 어깨, 엉덩이 순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번은 우선 가보다는 확실히 빠른 순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쵸? 그럼 일단 1이라고 해둘게요. 자, 밑에 다 보겠습니다. 팔을 가슴 위에 놓고 무릎을 세워줌. 옆으로 눕기 할 때 잘못하면 우리 팔이 깔리게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팔과 다리의 세팅을 먼저 잡아주는 게 우선이었어요. 나보다는 뒷순서이지만 확실한 건 가보다는 앞에 나올 순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이라고 해두고요. 자, 라번 보겠습니다.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 눕혀줌. 자, 눕히는 과정이 나왔어요, 여기서. 자, 그럼 이 과정은 중간일 가능성이 높겠죠. 중간에. 하지만 세팅된 자세보다는 이후에 취해질 제스처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다보다는 늦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대략적으로 1, 2, 3까지 나왔고 그러면 당연히 가번이 마지막이겠죠? 자, 이렇게 정석대로 1, 2, 3, 4를 다 따져서 푸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첫 번째 순서와 마지막 순서만 구분을 해서도 풀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볼게요. 자, 1번 우리가 나를 1번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미 정답이 나왔죠. 나가 첫 번째로 나온 보기는 2번밖에 없어요. 2번. 그래서 2번이 정답이겠죠, 그럼. 자, 넘어와서 옆으로 눕히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살펴보고 할게요. 자, 우리 옆으로 눕히기를 뭐라고 했어요? 측위라고 했습니다. 한자로 측위. 요양보호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자신의 위치를 잡는 거였어요. 우리 어디에 서야 돼요? 만약에 대상자를 왼쪽으로 눕힌다 하면 요양보호사 어디 서요? 왼쪽에 서면 되겠죠. 즉,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요양보호사가 서는 거고. 두 번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선이 가장 먼저 이동돼야 되죠. 그래서 머리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세 번째, 돌아 눕기 전에 자세를 세팅해줘요. 눕히려는 쪽을 손을 위로 올리거나 양손을 가슴에 포개입니다. 자, 이렇게. 자, 눕히려고 하는 쪽에 손을 위로 올리는 이유 뭐예요? 팔이 깔릴까봐 그런 거죠. 팔이 깔릴까봐. 그래서 왼쪽으로 돌아 누울 거다 하면 왼쪽 손을 위로 올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4번. 무릎을 굽히거나 돌려눕는 방향의 반대쪽 발을 다른 쪽 발 위에. 내가 왼쪽으로 돌아 누울 거다 하면 오른쪽 발을 왼쪽에다가 올려놓는 거죠. 우리 삼계탕 자세로. 그리고 5번. 요양보호사는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옆으로 돌려눕힘. 우리가 왼쪽으로 돌려눕힌다 하면 오른쪽 어깨와 오른쪽 엉덩이를 잡고 돌리면 되겠죠. 자, 그리고 6번. 엉덩이를 움직여 뒤로 빼주고 어깨를 움직여 편안하게 해준다. 우리는 측위로 만들어준 다음 마무리가 엉덩이 뒤로 빼주고 어깨 움직여주고 그러면 자세가 편해진다. 요렇게까지 배웠었습니다. 자, 넘어오셔서 보기 자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숨이 찰 때 취하는 자세이다. 2번 관장을 할 때 주로 취하는 자세이다. 3번 목 밑에 타월을 받쳐 허리의 긴장을 완화한다. 4번 아랫배에 베개를 놓아 허리의 과도한 앞구름을 감소시킨다. 5번 얼굴이 베개에 완전히 파묻힐 수 있도록 한다. 자, 정답은 네, 4번이고요. 자,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기 자세에 대해서 묻고 있고 옳은 것을 골라달라 했어요. 자, 우리 보기 풀어서 말하면 뭐죠? 엎드려 누운 자세죠. 엎드려서 누운 자세. 자, 그래서 1번에 보니까 숨이 찰 때 취하는 자세래요. 맞나요?
숨이 찰 때 취하는 자세는 우리 뭐였어요? 배운 체위 중에서? 반자위였죠, 반자위. 반자위, 반 앉은 자세. 침상 머리를 45도 올린 자세. 왜? 폐 확장이 용이해져서 관장액 삽입이 쉬워지는 자세가 있다고 했어요. 뭐였죠, 그거? 우리 앞에서 나온 측위였어요, 측위. 그래서 측위는 관장할 때 혹은 복부의 압력을 피하고 싶을 때 취하는 자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3번. 목 밑에 타월을 받쳐 허리의 긴장을 완화한다. 자, 보기에서도 허리의 긴장을 완화하긴 했어요. 근데 어디다가 대어줄 때였어요? 아랫배 아래에 대어줄 때였죠. 아랫배 아래. 목 밑은 아니었습니다. 자, 5번. 얼굴이 베개에 완전히 파묻힐 수 있도록 한다. 얼굴이 베개에 파묻히면 우리 숨쉬기가 힘들어져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보기에서 머리를 옆으로 돌려주거나 수건 같은 걸로 홈을 만들어서 그쪽에 얼굴을 대게 했었죠? 그래서 5번도 오답이고요. 자, 정답인 4번을 보겠습니다. 아랫배에 베개를 놓아 허리의 과도한 앞구픔을 감소시킨다. 맞죠? 아랫배에 베개를 놓는다고 했어요, 우리. 넘어오셔서 휠체어 앞바퀴를 들어 올리는 이동법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가? 1번 평지를 이동할 때, 2번 오르막길을 갈 때, 3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4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5번 내리막길을 갈 때. 자, 정답은 몇 번인가요? 네, 3번이고요. 자, 우리 앞바퀴를 들어 올린다고 했어요. 자, 앞바퀴 들어 올리는 거. 우리 턱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 들기로 했었죠. 문턱 오를 때, 문턱 내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기에서는 일단 턱이라는 단어는 발견을 못했고, 자, 1번부터 보니까 평지를 이동할 때, 우리 평지 이동할 때는 뭐 별다른 거 배운 거 없었죠? 그냥 휠체어 밀어주면 되고, 오르막길 갈 때, 자, 오르막길 갈 때 특징 뭐였어요? 오르막길 갈 때는요, 평지 갈 때보다 힘이 붙이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다리에 힘을 준 채로 올라가기로 했었어요. 그리고 특징적인 게 경사도가 가파르거나 대상자의 체중이 많이 무거울 때는 지그재그로 올라가서 경사도를 완만하게 가는 거였죠. 자, 4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자, 엘리베이터 타고 내릴 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후진 주차하듯이 한다고 했죠?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온다. 4번도 오답입니다. 자, 5번. 내리막길을 갈 때. 내리막길 갈 때도 오르막길 갈 때랑 유사하게 지그재그로 가는 걸 추천했죠. 완만하게 가기 위해. 그리고 특징적인 거 뭐 있었죠? 휠체어를 뒤로 돌려서 요양보호사가 고개를 뒤로 젖혀 뒤를 보면서 가는 거였어요. 왜? 내리막길을 그냥 일직선으로 바로 내려가게 되면 대상자가 앞으로 통 하고 튕겨 내려가거나 무게가 무거운 경우에는 어때요? 휠체어를 놓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앞바퀴의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진동이 잘 느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뒷바퀴로만 이동을 하게 된 거죠. 네, 넘어가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자동차에서 휠체어로 이동 시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요양보호사의 무릎은 대상자의 왼쪽 무릎을 지지한다. 2번 요양보호사의 무릎은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지지한다. 3번 요양보호사의 팔은 대상자의 왼쪽 팔을 지지한다. 4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스스로 내리도록 격려한다. 5번 요양보호사의 무릎은 대상자의 오른쪽 무릎을 지지한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오른쪽 편마비라고 줬고 자동차에서 휠체어로 이동한대요.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오른쪽 편마비라고 나오면 가장 먼저 환측, 건측 구분해야 되죠? 건측이 왼쪽이고 환측이 오른쪽이신 분이에요. 1번을 보니까요. 요양보호사의 무릎은 대상자의 왼쪽 무릎을 지지한다고 돼 있어요. 자, 우리 무릎으로 지지해줄 때 보통 어느 쪽을 지지해줘야 되죠? 요양보호사는 항상 대상자의 환측을 지지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왼쪽은 건측이죠. 환측인 오른쪽 무릎이어야 정답이 되겠고요. 2번 요양보호사의 무릎은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지지한다. 네, 양쪽 무릎은 애초에 지지할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양보호사가 두 다리를 넓게 벌려서 이제 지지를 해주는 건데 사실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고 3번 요양보호사의 팔은 대상자의 왼쪽 팔을 지지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왼쪽 팔 아니죠. 이분은 환측이 오른쪽인 분이에요. 그리고 자, 자동차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다리 먼저 밖으로 빼줬어요. 앉아있는 상태에서. 그럴 때 우리는 상체가 앞으로 고꾸라지지 않도록 어깨 쪽을 잡아줬었죠. 네, 3번도 오답이고요. 4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스스로 내리도록 격려한다. 자, 이것도 아니죠?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하는 게 맞지만 이분은 편마비 대상자예요. 오른쪽 편마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보조가 필요하신 분이고 정답인 5번을 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무릎은 대상자의 오른쪽 무릎을 지지한다. 맞나요? 네, 이분은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측인 오른쪽을 지지해주는 게 정답이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고요. 넘어가서 대상자를 일으켜 세울 때 앞에서 보조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1번 요양보호사의 발을 대상자의 환측발 뒤에 둔다. 2번 요양보호사의 무릎을 대상자의 건측 무릎 앞쪽에 댄다. 3번 양손으로 대상자의 바지끈을 잡고 일으켜 세운다. 4번 한쪽 팔은 대상자의 대퇴부에, 한쪽 팔은 반대쪽 허리를 부축해준다. 5번 요양보호사의 어깨로 대상자의 가슴을 지지하여 상체를 펴도록 도운다. 자, 정답은 네, 5번입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일으켜 세울 거래요. 자, 우리 일으켜 세우기 두 가지 경우가 있었던 거 아시죠? 앞에서 보조하는 경우, 옆에서 보조하는 경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 앞에서 보조하는 경우에 대해서 옳은 것을 물어봤고요. 자, 우리 보기를 보기 전에 앞에서 보조하는 경우, 옆에서 보조하는 경우 공통적으로 뭐 있었어요? 대상자가 걸터 앉아 있을 때 양발을 무릎보다 뒤로 이동시켜 줬었죠. 일어나기 전에. 그거는 정상 반응 때문에 그랬어요. 자, 그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1번 먼저 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발을 대상자의 환측발 뒤에 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여기서는 요양보호사가 환측을 지지한다는 것 자체는 맞아요. 근데 앞에서 보조하는 경우는 어땠어요?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발이 아니라 무릎으로 대상자의 환측 무릎 앞을 지지해주는 거였죠. 요건 뭐예요? 발로 환측발 뒤를 지지해준다. 이건 옆에서 보조하는 경우죠. 네, 그래서 1번은 오답이고요. 2번, 요양보호사의 무릎을 대상자의 건측 무릎 앞쪽에 댄다. 자, 여기 무릎을 사용해서 지지하는 것 맞는데 건측 무릎을 지지해주는 건 아니죠. 어디예요? 환측 무릎 앞쪽에 대는 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2번도 오답이고요. 3번, 양손으로 대상자의 바지끈을 잡고 일으켜 세운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나중에 실무를 나가시게 되면 선생님들께서 배정받는 이제 환자분들이 사실 체구가 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체구 큰 사람들을 옮길 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바지춤을 잡게 돼요. 바지 밴딩 부분을 많이 잡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위예요. 왜? 바지 춤을 잡게 되면 대상자가 불편함을 느끼고 또는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피부가 손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칫 옷이 찢어지거나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상태 그대로 대상자가 낙상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서 대상자의 몸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3번도 오답이 되겠고요. 자, 4번. 한쪽 팔은 대상자의 대퇴부에, 한쪽 팔은 반대쪽 허리를 부축해준다. 우리가 대상자를 마주보고 있어요. 앞에서 마주보고 포옹하듯이 겨드랑이 밑으로 들어가서 허리 쪽을 잡아주는 게 맞겠죠. 허리랑 둔부 쪽을. 그래서 4번도 오답이고요. 정답인 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어깨로 대상자의 가슴을 지지하여 상체를 펴도록 도운다. 자, 맞죠? 대상자랑 마주보고 있는 상태예요. 내가 포옹하듯이 일으켜 세웠어요. 그러면 일어서기의 정상 반응으로 대상자의 하체가 어느 정도 일어나게 되면 상체가 펴져야 돼요. 그때 상체가 펴지면서 요양보호사의 어깨에 기대게 돼요. 그래서 이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대상자를 침상머리 쪽으로 올리는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이동 전 침대머리로 올리고 베개를 머리 쪽으로 옮긴다. 2번, 대상자가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옮긴다. 3번,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는 경우 침대 옆 난간을 잡게 한다. 4번, 대상자가 협조할 수 없을 때는 요양보호사가 침대머리에서 대상자를 끌어올린다. 5번, 이동 후 침대 커버, 옷 구겨진 팔의 위치와 찰가상 유무 등을 확인한다. 네, 정답은 5번이고요. 자, 문제를 보니까 침상 머리 쪽으로 대상자를 올릴 거래요.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 1번부터 볼게요. 이동 전 침대 머리를 올리고 베개를 머리 쪽으로 옮긴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우리 대상자를 머리 쪽으로 이동시키는 경우는 언제예요?
침대 아래쪽으로 대상자가 미끄러져 내려가 있을 때 올리는 방법을 썼었어요. 그쵸? 그러면 침대가 수평이 되는 게 대상자를 옮기기 가장 쉬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침대 머리를 올리는 건 옳지 않죠. 침대를 수평으로 만드는 게 옳은 방법이고 베개를 머리 쪽으로 옮기는 건 맞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오답이고요. 2번 대상자가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옮긴다. 침상 머리 쪽으로 올리는 방법은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협조할 수 있을 때랑 협조할 수 없을 때. 근데 두 가지 다 공통점이 뭐였냐면 대상자의 다리는 무릎을 세워서 발바닥이 침대에 닿게 했었어요. 그래서 쭉 편 상태에서 옮기는 건 옳지 않고요. 3번 협조할 수 있는 경우 침대 옆 난간을 잡게 한다. 자, 신체활동 지원 파트의 뒤에 부분에서도 우리 이 침대 얘기가 나올 건데요. 침대 옆 난간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침상 발치에 있는 난간이나 침상 머리에 있는 난간보다 훨씬 약해요. 그래서 침대 자체를 옮길 때도 우리는 옆에 난간을 절대 잡으면 안 된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자가 체중을 싣고 난간을 잡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옆 난간은 잡지 않고 우리 어디 잡았어요?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옆 난간은 옳지 않고요. 4번 대상자가 협조할 수 없을 때는 요양보호사가 침대 머리에서 대상자를 끌어올린다가 아니라 협조할 수 없을 때는 어땠어요? 두 명이 필요했죠. 두 명이 데칼코마니처럼 마주보고 서서 대상자를 옮기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4번도 오답이고. 자, 정답인 5번을 보겠습니다. 이동 후에 침대 커버, 옷 구겨짐, 팔의 위치와 찰가상 유무 등을 확인한다. 그쵸? 이동 후에 침대 커버, 옷 구겨짐 왜 확인해줬어요? 욕창 생길까봐. 구겨져 있으면 그게 베기면서 욕창이 생길 수 있다 했고, 팔의 위치. 자, 팔이 깔려있을 수도 있죠. 몸 밑에. 그래서 찰가상 유무. 찰가상이 있으면 반드시 바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옳고, 이거는 그냥 여담이지만 병원에서 만약에 근무를 할 때는요, 대상자를 조금 옮길 때도 찰가상 등이 생기는 걸 왜 신경을 써야 되냐. 보호자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옮기는 중에 찰가상이 생긴다. 그럼 반드시 시설 책임자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넘어와서 반자위의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허리 아래에 베개를 하나 대어 지지한다. 2번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잘 때 자세이다. 3번 숨이 차거나 위관 영양을 할 때 자세이다. 4번 엉덩이 관절, 무릎 관절은 굽힘 자세가 되어야 한다. 5번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도록 침대 머리를 살짝 올려준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서 반자위에 대해서 물어봤고 가장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했어요. 자, 우리 반자위 풀어서 말하면 뭐예요? 반 앉은 자세죠? 침상 머리를 몇 도 올린 거예요? 45도 올린 자세를 우리는 반자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을 보니까요. 허리 아래에 베개를 대어 지지한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우리 허리 밑에 베개를 두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쵸? 허리 밑에. 아랫배 밑에 두는 경우는 있었죠. 보기. 그래서 1번은 오답이고요. 2번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잘 때 자세이다. 자, 휴식을 취한다. 잠을 잔다. 이거는 무슨 자세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앙와위 말하는 거죠. 똑바로 누운 자세. 천장을 쳐다보고 똑바로 누운 앙와위를 말하는 거고. 4번으로 넘어올게요. 엉덩이 관절, 무릎 관절은 굽힘 자세가 되어야 한다. 혹시 이 구절 생각나실까요? 자, 제가 측위 말할 때 측위 세우 자세 말씀드렸죠. 엉덩이를 뒤로 빼준다는 것 자체가 엉덩이 관절을 굽힘 자세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도 살짝 굽혀서 우리 세우 자세처럼 취하죠. 여기서 4번에서 말하는 거는 측위를 설명하는 거고요. 5번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도록 침대 머리를 살짝 올려준다. 자, 반자위를 하면 미끄러져 내려갈 수는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어요? 침대 머리가 아니라 침상 발치를 살짝 올려줘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거였죠. 그래서 5번도 오답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인 3번을 보니까요. 반자위는 숨이 차거나 위관 영양을 할 때 자세이다. 맞죠? 또 언제 했어요? 양치할 때, 세수할 때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휠체어를 가까이 가져와 잠금장치를 열어둔다. 2번 대상자는 두 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한다. 3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건측에 서서 지지한다. 4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뒤에서 허리를 잡고 한 손은 어깨를 지지한다. 5번 대상자의 편마비 쪽 무릎을 세워 천천히 일어난다. 자, 정답은
네, 4번입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요. 일단 편마비 대상자라고 줬고 바닥에서 휠체어로 갈 거래요.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를 보기 전에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바닥에서 휠체어로 간다. 그럼 뭐예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쵸? 자, 1번 보겠습니다. 휠체어를 가까이 가져와 잠금장치를 열어준다. 자, 휠체어 가까이 가져오는 건 맞죠? 가까이. 가까이 가져오는 건 맞죠? 그치만 잠금장치는 잠궈둬야 되죠. 왜? 대상자한테 가까이 갖다 주면 대상자가 건축손을 이용해서 휠체어 시트를 잡고 일어날 건데 잠금장치를 열어두면 어떻게 돼요? 그게 움직이면서 대상자가 같이 넘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1번 오답이고요. 2번 대상자는 두 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한다. 아니죠? 건축손. 어차피 이분은 편마비 대상자여서 환측손을 쓰기도 힘들고 그 환측손을 써서 잡는다고 해도 어때요? 지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손으로만 잡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고요. 3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건축에 서서 지지한다. 자, 요양보호사 우리 어느 쪽 지지해줘야 돼요? 편마비 대상자? 환측이죠. 건축을 지지해준 적은 없습니다. 5번 대상자의 편마비 쪽 무릎을 세워 천천히 일어난다. 자, 우리 편마비 쪽 힘 있나요? 힘 없죠? 편마비 쪽 먼저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풀썩 주저앉으면서 넘어지게 됩니다. 낙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는 편마비 쪽 무릎이 아니라 건축 무릎을 세워서 일어나도록 돕는 것이었고요. 자, 정답인 4번을 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뒤에서 허리를 잡고 한 손은 어깨를 지지한다. 그쵸? 네, 뒤에 서서 지지해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환측의 뒤에서 지지해주는 게 가장 좋겠죠?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대상자가 침대 위에서 이동 후 안면이 창백하고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있다. 이때 요양보호사의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이동 후의 자세를 유지한 후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2번 원래 자세로 눕힌 뒤 관리 책임자 및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3번 일어나 걷게 한다. 4번 휠체어에 태운다. 5번 물을 마시게 하여 안정을 취하게 한다. 정답은 네, 2번이고요. 자, 문제에서 우리 침대 위 이동 후 안면이 창백해지고 어지럼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요. 이때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묻고 있고, 자, 1번 보기를 보니까 이동 후의 자세를 유지한 후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동 후 자세가 아니라 어떤 자세로 다시 바꿔주기로 했어요? 원래 자세로 다시 눕혀주기로 했었어요. 그쵸? 그런 다음 보고하는 게 올바른 거겠죠. 그래서 1번은 오답이고요. 자, 3번 일어나 걷게 한다. 이것도 아니죠. 안면이 창백하고 어지러워요. 근데 강제로 일으키게 되면 대상자가 그 상태에서 주저앉을 수 있겠죠. 그러면 낙상사고가 발생하므로 3번도 오답이고요. 4번 휠체어에 태운다. 이것도 옳지 않아요. 우리는 원래 자세로 눕힌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5번 물을 마시게 하여 안정을 취한다. 자, 이것도 오답이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협조할 수 없는 대상자를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침대 시트를 잡아당겨 이동한다. 2번 침대 머리 위쪽에서 잡아당긴다. 3번 대상자의 겨드랑이를 잡아당겨 이동한다. 4번 두 사람이 마주보고 서서 머리 밑으로 어깨와 등, 둔부와 대퇴를 지지하여 옮긴다. 5번 한 사람은 겨드랑이, 다른 사람은 다리를 잡고 머리 위쪽으로 이동한다. 자, 정답은 네, 4번이겠죠? 자, 문제를 보니까요. 협조할 수 없는 대상자라고 줬고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보기를 보니까요. 침대 시트를 잡아당겨서 이동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체위 변경, 이동 돕기에서 침대 시트 채로 옮기는 과정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2번, 침대 머리 위쪽에서 잡아당긴다. 자, 협조할 수 없는 대상자인데 침대 머리 위쪽에서 대상자를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대상자의 하체는 올라오다가 어딘가에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오답이고요. 3번. 자, 여기서 겨드랑이를 잡아당긴다 라고 나왔는데 우리 앞에서 겨드랑이를 보조하는 경우는 있었죠. 편마비 대상자 욕조 들어가고 나올 때 겨드랑이를 잘못 잡아서 팔을 당기게 되면 어깨가 빠지는 사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도 오답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5번도 오답이 되겠죠? 겨드랑이에 손 넣어서 잡아당기지 않고요. 다른 사람은 다리를 잡고 머리 위쪽으로 이동한다. 자, 우리 협조할 수 없는 대상자. 요양보호사 2명이 필요했죠. 어떻게 썼어요? 마주보고 썼어요. 마주보고. 그래서 어깨 밑으로 들어가서 등을 받쳐주고 한 손은 엉덩이 아래, 대퇴 쪽을 잡고 이동시켜주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은 오답이고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요양보호사 2명이 마주보고 서서 옮겨준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넘어가서 자, 문제. 대상자가 좌우 한쪽으로 쏠려 있을 때 침대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는 침상 머리 쪽 난간을 잡고 신호하여 움직인다. 2번. 요양보호사 2인이 서로 마주보고 팔과 다리를 잡고 움직인다. 3번. 침대 시트를 잡아당긴다. 4번.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 이동한다. 5번. 어깨와 무릎을 잡고 돌린다. 자, 정답은요? 네, 4번이겠죠? 자, 문제를 보니까요. 대상자가 좌우 한쪽으로 쏠려 있대요. 그래서 침대 중앙으로 옮길 때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 1번을 보니까 대상자는 침상 머리 쪽 난간을 잡고 신호하여 움직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느 경우였어요? 침상 머리 잡고 이동하는 경우. 침상 머리 쪽으로 이동하기.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는 경우였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오답이고 자, 2번. 요양보호사 2인이 서로 마주보고 팔과 다리를 잡고 움직인다. 이건? 자, 요양보호사가 2명 마주보는 거 뭐였어요?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하기. 대상자가 협조할 수 없을 때였죠. 근데 그때도 심지어는 팔과 다리를 잡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팔과 다리들은 관절로 이루어져 있죠. 관절로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자꾸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팔이 빠지거나 어깨가 빠지거나 뭐 무릎이 빠지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특히 어르신들은 관절도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팔과 다리를 자꾸 움직이는 경우는 없고요. 3번 침대 시트를 잡아당긴다. 자, 이건 앞에서도 나왔죠? 오답이었고 5번 어깨와 무릎을 잡고 돌린다. 자, 앞에 2번에서 말씀드렸어요. 관절이 있는 부분을 잡고 당기진 않았어요. 관절 밑을 받쳐줄 수는 있지만 관절 부위를 잡고 옮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럼 정답이 4번인데 상반신과 하반신을 놔두어 이동한다. 맞나요? 자, 우리 대상자가 좌우 한쪽으로 쏠려 있을 때 요양보호사 한 명에서도 옮길 수 있었어요. 대신 어떻게 했어요? 상반신 먼저 옮기고 하반신 그 다음에 옮겨주기로 했었죠. 자, 다음 문제. 휠체어로 울퉁불퉁한 길 이동 시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 2번 지그재그로 이동한다. 3번 요양보호사의 자세를 낮추고 다리에 힘을 주어 이동한다. 4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 이동한다. 5번 휠체어의 앞바퀴를 들고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동한다. 네, 정답은 네, 5번이고요. 자, 문제에서 휠체어로 울퉁불퉁한 길을 갈 거래요. 그래서 올바른 것을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니까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 그래요.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울퉁불퉁한 길을 빠른 속도로 가면 어떻게 돼요? 휠체어가 통통통통 계속 튀겠죠? 진동 흡수가 많아지고 그럼 대상자가 불편함을 느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 옳지 않고 2번 지그재그로 이동한다. 자, 지그재그로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일직선으로 가는 것보다 더 오래 걸려요. 그 길을 가는데. 그만큼 진동 흡수가 많아지는 거죠, 더. 그래서 2번도 오답이에요. 근데 우리 지그재그로 가는 경우가 언제였죠? 경사도가 가파를 때 오르막길 혹은 내리막길이 있었죠. 그때 하는 방법이었고 3번 요양보호사의 자세를 낮추고 다리에 힘을 주어 이동한다. 자, 이건 언제예요? 대상자의 체중이 많이 나가는데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힘드니까 지지면을 낮추고 다리에 힘을 주고 올라가라고 했죠. 그래서 이 3번은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고 4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 이동한다. 뒤로 돌려 이동하는 경우 2개 있었어요. 첫 번째, 문턱을 내려갈 때. 두 번째, 내르막길을 내려갈 때. 그쵸? 그래서 4번도 오답입니다. 그래서 울퉁불퉁한 길. 우리 뭐였어요? 앞바퀴를 들고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앞바퀴를 들고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동한다. 이유가 뭐였죠? 진동 흡수를 낮추기 위해, 많이 흔들림을 느끼지 않기 위해였어요. 자, 넘어가서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세울 때 옆에서 보조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가. 대상자를 앉힌 후 양발을 무릎보다 뒤쪽에 위치하고 상체를 숙이게 한다. 나. 대상자의 마비된 쪽 가까이 위치하고 발을 대상자의 마비된 발 바로 뒤에 놓는다.
다, 대상자의 대퇴부와 허리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운다. 라, 대상자의 상체를 펴서 자세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문제는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편마비 대상자라고 하고요. 일으켜 세울 거래요. 근데 우리 일으켜 세우기 방법 두 가지 있었죠? 앞에서 보조하는 경우, 그리고 옆에서 보조하는 경우. 순서대로 가나다라를 나열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가 먼저 볼게요. 대상자를 앉힌 후 양발을 무릎보다 뒤쪽에 위치한다. 자, 이거 뭐였어요? 우리 일어나기 전에 가장 먼저 세팅하는 자세였죠. 옆에서 보조하기, 앞에서 보조하기, 공통점 뭐였어요? 무릎보다 발을 뒤쪽에 위치해준다 였습니다. 그래서 가번이 앞에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자, 대상자의 마비된 쪽 가까이에 있고, 발을 대상자의 마비된 발 바로 뒤에 놓는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어느 쪽을 항상 지지해야 돼요? 불편한 쪽을 지지해줘야 되죠. 불편한 쪽. 그렇기 때문에 마비된 쪽 맞고. 자, 발을 마비된 발 바로 뒤에 놓는데요. 옆에서 보조하는 경우 맞죠? 만약에 앞에서 보조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 앞쪽을 지지해주는 거였습니다. 근데 나번을 보니까 가번보다는 뒷부분일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쵸? 왜?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 항상 대상자의 자세를 먼저 세팅한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지지를 해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나는 가보다는 뒷순서이다. 기억을 하시고 다번 대상자의 대퇴부와 허리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운다. 자, 이 부분은 중간인 것 같아요. 중간. 우리 옆에서 보조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한 손은 대퇴에 올리고 나머지 한 손은 반대쪽 허리를 감싸서 일으켜 주기로 했었죠. 자, 그러다가 대상자가 반쯤 일어나면 상체를 펴기 위해 이 대퇴부에 있던 손을 가슴 쪽으로 옮겨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라번 볼게요. 대상자의 상체를 펴서 자세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한다. 자,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정상 반응 보면 뭐였어요? 다리가 반 이상 일어났을 때쯤 상체가 펴지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상체를 편다라고 나왔으니까 라번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자, 그럼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가번이 1번, 나번이 2번. 자, 그럼 중간 과정인 다번이 3번. 그리고 마무리 상체 펴는 게 4번. 그러면 정답은 1번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으켜 세우기 옆에서 보조하는 경우를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자, 그래서 대상자가 침대에 걸터 앉은 채로 발을 무릎보다 살짝 뒤로 옮겨준다고 돼 있어요. 앞에서 보조하는 경우 마찬가지죠? 그래서 1번까지는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2번. 요양보호사는 마비된 쪽 가까이 서고 발을 대상자의 마비된 쪽 발 바로 어디? 뒤에 놔요. 뒤에. 그리고 3번. 마비된 쪽 대퇴부를 지지하고 다른 한 손은 허리를 부축한다. 그러면서 천천히 일으켜 세우다가 대상자가 어느 정도 일어났다 하면 대퇴부에 있던 손을 대상자의 가슴 부위로 옮겨서 상체를 펴도록 합니다. 자, 넘어와서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돌려 눕히고자 할 때 체위 변경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요양보호사는 침대 왼쪽에 선다. 2번, 대상자의 얼굴을 왼쪽 방향으로 돌려놓는다. 3번, 왼쪽 손을 위로 올린다. 4번, 왼쪽 발을 오른쪽 발 위에 놓는다. 5번, 오른쪽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대고 오른쪽으로 돌려 눕힌다. 네, 정답은요? 4번이죠? 자, 문제를 볼게요. 자, 문제를 보시면 오른쪽으로 돌려 눕힌다고 했어요.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돌려 눕힌다가 무슨 말이죠? 오른쪽으로 누운 측위 자세를 취한단 말이죠. 옆으로 누운 자세. 자, 그래서 1번을 보니까 침대 왼쪽에 선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요양보호사는 어디 서야 돼요?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서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서면 되겠고 2번, 대상자의 얼굴을 왼쪽 방향으로 돌려놓는다. 우리 오른쪽으로 누울 거니까 대상자가 오른쪽을 보고 있어야 안정감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 틀렸고. 자, 3번. 왼쪽 손을 위로 올린다. 아니죠? 자, 우리 반듯하게 누운 상태에서 팔을 몸에 붙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돌아 눕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느 쪽 팔이 깔려요? 오른쪽 팔이 깔리죠? 그렇기 때문에 돌아 눕기 전에는 오른쪽 팔을 위로 올리는 게 맞고, 혹시 이렇게 위로 올리지 않을 거다 하면 양손을 가슴 위에 포개야 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3번 틀렸어요. 왼손을 위로 올리면 오른팔이 밑에 깔리죠.
자, 5번. 오른쪽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대고 오른쪽으로 돌려눕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 어깨랑 엉덩이는 밑에 깔릴 부분이에요. 아랫부분이에요. 근데 요양보호사가 거길 잡을 수 있어요? 그럼 요양보호사 손이 끼게 되겠죠. 일단 돌려 눕힐 수도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반대 부위에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돌려 눕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라고 하면 올바른 정답이 되겠죠. 5번도 틀렸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왼쪽 발을 오른쪽 발 위에 놓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발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무릎을 굽혀서 세워주거나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반대 발을 위에 올려주기로 했죠. 위에 삼계탕 자세. 중요한 거는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반대쪽 발이 위에 간다. 때문에 왼쪽 발이 오른쪽 발 위에 올라간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와상 상태의 대상자 체위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관절의 변형을 예방하기 위해 앙화의 자세만을 유지한다. 2번 체위 변경은 폐악장을 방해한다. 3번 체위 변경은 부종과 혈전을 증가시킨다. 4번 체위 변경은 피부 욕창과 괴사를 예방한다. 5번 욕창이 발생한 경우 하루 2회 체위 변경을 한다. 자, 정답은 4번이고요. 자, 문제에서 체위 변경에 대한 내용을 올바른 것을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1번을 보니까 관절의 변형 예방을 위해 앙화의 자세만을 유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자세만 유지하면 안 되죠. 우리 체위 변경을 함으로써 관절의 변형을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얼마마다 체위 변경 해주기로 했어요? 2시간마다 해주기로 했죠. 2시간마다. 그래서 1번 오다. 자, 2번 체위 변경은 폐악장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돕죠. 오히려 특히 무슨 자세가 좋았어요? 폐악장에 반좌위, 반 앉은 자세. 3번 체위 변경은 부종과 혈전을 증가시킨다. 아니죠. 장시간 그냥 한 가지 자세로 누워있으면 혈류가 정체되면서 몸이 부어오르게 되고 피는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그 혈액이 정체되어 있으면 굳게 돼요. 혈전이 생겨요. 피딱지. 혈관 안에 피딱지가 생겨요. 그래서 3번도 오다. 오히려 체위 변경을 함으로써 부종과 혈전을 예방하는 거죠. 그리고 5번 욕창이 발생한 경우 하루 2회 체위 변경을 한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체위 변경이 2시간 기준이었어요. 2시간. 근데 욕창이 발생했을 때 2시간보다 더 자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재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2회는 아예 올바르지 않죠. 그래서 5번도 오다. 2번 문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체위 변경이 피부 욕창과 괴사를 예방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압력을 분산시켜주기 때문에. 네, 다음 문제에 넘어와서 두 사람이 대상자를 침대에서 침대로 이동할 때 가장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두 팔을 양쪽 다리에 붙인다. 2번 대상자의 두 다리를 모아서 무릎을 편다. 3번 한 사람은 대상자의 머리를 받치고 허리 쪽에 팔을 넣어 지지한다. 4번 한 사람은 한 팔로 대상자의 엉덩이 아래를 지지하고 또 한 팔은 두 무릎 아래를 지지한다. 5번 한 사람은 한 팔을 대상자의 허리 아래 지지하고 한 팔은 두 무릎 밑을 지지한다. 자, 정답은 5번이고요. 자,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대상자를 침대에서 침대로 이동할 거래요.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를 보시기 전에 간단하게 보시면요. 자, 이게 대상자의 머리예요. 머리, 그리고 무릎. 그리고 여기쯤에 허리쯤이 되겠죠? 자, 그러면 두 사람이 어떻게 잡아야 됐어요? 공주 앉게 해야 됐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한 사람은 등 아래에 그리고 허리 아래. 그리고 하반신을 잡을 사람은 허리 아래와 무릎 아래를 잡았었어요. 이 자세를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1번. 대상자의 두 팔을 양쪽 다리에 붙인다? 아니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팔이 그냥 바깥에 나와 있으면 옮기다가 부딪힌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상자로 옮길 때는 보통은 양손을 가슴 위에 포개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오답이고, 자, 2번. 대상자의 두 다리를 모아서 무릎을 편다? 아니죠. 대상자가 키가 크기 때문에 옮기는 과정에서 침대 등에 부딪힐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릎을 굽혀 주셔야 되고, 2번도 오답. 3번. 한 사람은 대상자의 머리를 받치고 허리 쪽에 팔을 넣어 지지한다. 머리를 받치진 않고 등 쪽을 받쳐주는 거였습니다. 자, 4번. 한 사람은 한 팔을
팔로 대상자의 엉덩이 아래를 지지하고 한 팔은 두 무릎 아래를 지지한다. 엉덩이 아래만 잡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허리가 붕 뜨게 되죠. 허리. 그러면은 허리에 척추에 무리가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엉덩이 아래가 아니라 허리 아래를 잡아주는 게 맞겠죠. 4번 틀렸고, 자, 5번, 정답 5번을 보겠습니다. 자, 정답인 5번을 한번 볼게요. 한 사람은 한 팔을 대상자 허리 아래를 지지하고, 맞죠? 허리 아래에. 그리고 한 팔은 무릎 밑을 지지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관절 밑을 받쳐주는 게 맞다고. 그래서 무릎 밑을 잡아주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은 5번이고요. 자, 넘어와서 침대에서 침대로 옮기기 이론을 한 번만 자세하게 보고 갈게요. 자, 1번.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에 모아준다.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옮기는 과정에서 대상자의 팔이 부딪히지 않게. 자, 2번. 두 다리를 모으고 무릎을 세우는 이유 뭐예요? 무릎을 쫙 펴면 대상자의 키가 커지기 때문에 여기저기 부딪힐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3번. 자, 처음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상체를 잡아줄 사람. 어깨 쪽을 잡고 다른 팔로 허리 아래에 넣어서 지지합니다. 자, 어깨 쪽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어깨 아래로 들어가서 등을 받쳐준다는 말이죠. 그리고 다른 한 사람, 하체를 잡을 사람은 허리 아래, 공통적으로 허리를 지지해주고 다른 팔로 두 무릎 밑을 지지해줍니다. 자, 다음 앙마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엎드려 누운 보기 자세이다. 2번 숨이 차거나 위관 영양을 할 때 자세이다. 3번 편안함을 위해 무릎과 발목 밑에 작은 타월을 받친다. 4번 얼굴을 씻거나 식사할 때 자세이다. 5번 허리 밑에 베개를 넣어 지지한다. 자, 정답은 3번이고요. 자, 문제에서 앙마위에 대해서 물었어요. 올바른 것을 골라달라고 했고요. 우리 앙마위 풀어서 말하면 뭐예요? 똑바로 누운 자세를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1번 엎드려 누운 보기 자세 아니죠?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운 자세예요. 2번 숨이 차거나 위관 영양할 때 우리 무슨 자세 하기로 했어요? 침상 머리를 45도 올림 반 앉은 자세, 즉 반자위를 하기로 했습니다. 2번 오답. 4번 얼굴을 씻거나 식사할 때 자세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자위죠. 그리고 5번 허리 밑에 베개를 넣어 지지한다. 허리 밑에 베개 넣지 않고 앙마위는 어디를 지지해줬어요? 세 군데 있었거든요. 머리 밑, 그리고 무릎 밑, 발목 밑이었죠. 허리 아래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번도 오답이고요. 자, 3번이 정답인데 무릎과 발목 밑에 작은 타월 받쳐주면 편하다고 했어요. 근데 주의할 점이 뭐였어요? 구축이 생길 수도 있다고 했어요. 구축. 장시간은 사용하지 말라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침대 위에서 이동 돕기 시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두 발을 나란히 하고 허리를 숙인다. 2번 대상자와 떨어져서 보조한다. 3번 발을 벌리고 서서 지지면을 넓힌다. 4번 가장 작은 근육을 사용한다. 5번 무릎을 펴고 중심을 높게 한다. 네, 정답은 3번이죠. 어떤 걸 묻는 거예요?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신체 정렬에 대해서 묻고 있죠. 그래서 1번을 먼저 보니까요. 두 발을 나란히 하고 허리를 숙인다 라고 돼 있는데 두 발을 나란히 하면 지지면이 좁죠. 지지면이 좁아요. 그 상태에서 허리를 숙여서 물건을 들게 하면 어떡해요? 다리에도 무리가 오지만 허리도 다치게 돼 있죠. 그래서 1번도 오답. 자, 2번 대상자와 떨어져서 보조한다. 떨어져서 보조하면 제가 팔이랑 허리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2번도 오답이고요. 3번 가장 작은 근육을 사용한다. 아니고 큰 근육 사용하기로 했죠, 우리. 그리고 5번 무릎을 펴고 무게중심을 높게 한다. 가 아니라 무릎을 낮춰서 무게중심을 낮추는 게 맞는 거였죠. 무릎을 굽혀서. 그래서 5번도 오답. 자, 그럼 정답은 3번인데요. 발을 벌리고 서서 지지면을 넓힌다. 맞죠? 한쪽 발을 다른 발보다 앞쪽에 둬서 지지면을 넓힌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사지마비 대상자인 경우 일어나 앉기의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두 다리를 편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똑바로 앉힌다. 2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를 향하여 멀리 선다. 3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등이 보이도록 돌려 일으켜 앉힌다. 4번 대상자의 마비된 양손은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5번 대상자의 목에 팔을 깊숙하게 넣은 후 손바닥으로 머리를 받치고 일으킨다. 자, 정답은 4번이고요.
자, 문제에서 사지마비 대상자를 일어나 앉힌다고 했어요. 그래서 올바른 것을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자, 1번을 보니까요. 두 다리를 편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똑바로 앉힌다. 우리 어떻게 된다 했어요? 두 다리 편 상태에서 이렇게 앉히면 넓적다리뼈 골절이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1번은 오답이고요. 2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를 향하여 멀리 서지 않고 가까이서 보조해야 요양보호사의 신체 정렬에 이상이 없다고 했죠? 2번 오답. 3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등이 보이도록 돌려 이렇게 앉힌다? 아니죠? 대상자의 상체 앞부분이 요양보호사 쪽으로 오도록 해서 앉히는 거였어요. 3번 오답. 자, 5번. 대상자의 목에 팔을 깊숙하게 넣은 후 머리를 받치고 일으킨다. 아니죠? 자, 우리 사지마비 대상자를 일으킬 때는 온전히 상체만 잡아준 상태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상체를 일으킬 건데 머리만 잡아주면 등이랑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겠죠. 그쵸? 그리고 목에도 무리가 가고.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받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어깨 쪽으로 들어가서 등을 감싼 채로 상체를 일으키는 거였죠? 그래서 5번도 오답입니다. 자, 정답인 4번을 볼게요. 대상자의 마비된 양손은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맞죠? 근데 이분은 편마비가 아니라 양쪽 다 마비이기 때문에 가슴에 팔을 포개도 스스로 손을 잡을 수 없었죠.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한 손으로는 가슴 위에 모아진 손을 잡아주고 나머지 한 손을 어깨로 들어가서 등과 어깨를 감싸주는 거였어요. 네, 이번 강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마 풀어보시면서 중복적인 보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 요양보호사의 신체 정렬. 그 부분은 보기가 딱 5가지로 나오기 좋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기억을 좀 잘 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만 제출이 되니까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고요. 나머지 순서를 맞추는 문제들은 좀 크게 흐름을 기억을 하시면 아마 풀이가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